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그런 거요? 오늘 바로 그 지식과 감정 사이의 틈을 메우고 우리 안의 이야기를 완전히 새롭게 엮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말이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를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쵸? 아는 건 많은데 정작 가슴으로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이 머리와 가슴의 불균형, 이게 우리 안에서 어떤 혼란을 만드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불균형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뭔가를 제대로 소화할 시간도 없이 지식만 계속 쌓아 올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내면의 설계도, 이 청사진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좋은 책도 많이 읽고 이런저런 가르침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식은 엄청 쌓였는데 정작 그걸 내 마음으로 가져오는 법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머리 따로 마음 따로 노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해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요, 결국 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멋진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이건요, 뭔가 망가진 걸 고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완전히 새롭고 아름다운 무언가를 한 땀 한 땀 엮어내는 과정에 훨씬 가깝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에 평범한 나뭇잎, 섬유질 같은 게 있어요. 처음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걸로 아름다운 바구니를 엮는 거예요. 쓸모없어 보이던 재료가 의도와 목적을 만나서 완전히 새롭고 가치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자, 이 바구니를 엮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먼저 재료를 잘 고르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의도를 가지고 엮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죠. 잡아당기고 자르고 막 구부려야 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서는 힘들어요. 도와줄 사람도 필요하고 제대로 된 도구도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걸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아름답고 쓸모있는 새로운 바구니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 문장이 참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우리가 겪는 이 힘든 변화의 과정에 사실은 정말 아름다운 목적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가보라고 격려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변화를 위한 첫 번째, 아주 구체적인 단계를 밟아볼 시간입니다. 그건 바로 지금까지 나를 만들어 왔던 그 모든 부정적인 이야기들 있죠? 그걸 찾아내서 밖으로 다 끄집어내는 작업입니다. 자, 다들 공책 한 권 준비해 보시겠어요? 양쪽 페이지를 쓰거나 아니면 한 페이지를 반으로 딱 나눠서 두 칸으로 만들어주세요. 이 간단한 준비가 우리 내면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우선 왼쪽 페이지부터 시작할게요. 여기에 그동안 들었던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했던 모든 부정적인 말, 믿음, 이런 것들을 다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넌 안 돼, 넌 부족해 같은 말들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느꼈던 그 감정 있죠? 그 감정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글로 쓰기 너무 힘들면 그림을 그려도 괜찮아요. 뭐든 좋습니다. 이 작업이 왜 이렇게 강력하냐면요, 내 안에만 꽁꽁 숨겨뒀던 그 부정적인 것들을 눈앞에 딱 꺼내놓게 되거든요. 그렇게 객관적으로 딱 마주하고 나면 아, 이건 내가 아니구나. 이건 그냥 내가 들어왔던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거짓말들로 가득 찬 페이지를 과감하게 찢어내세요. 그리고 막 구기고 원한다면 발로 밟아도 좋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바구니 있죠? 그 안에 휙 던져 넣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이 거짓들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아주 강력하고 의미 있는 행동이에요. 자, 이제 파괴적인 부분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 빈자리를 채워넣는 건설적인 과정으로 넘어갈 시간이에요. 새롭고 진짜 나의 정체성을 세우고 받아들이는 단계죠. 이제 비어있는 오른쪽 페이지를 쓸 차례예요. 여기에는 진실을 쓸 거예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런 존재가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걸 상상하면서 적어보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진실이 담긴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어. 처럼 나의 진짜 가치에 대한 말들로 그 페이지를 가득 채워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단계가 하나 더 남아 있거든요. 이 단계에는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혼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완성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이 경험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내가 쓴 진실의 말들을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들이 그냥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선포가 돼서 내 머리와 가슴에 훨씬 더 깊이 새겨주게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내면이 바뀌면 우리 삶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바로 나눔과 격려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피지 같은 곳에서는 내 것은 곧 우리 것이라는 공동체 문화가 아주 강하대요. 그런데 좀 더 개인주의적인 서구 문화권에서는 식당에 초대받아도 각자 자기 몫을 계산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그들에게는 큰 문화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고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확 느껴지죠? 이렇게 표로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문화는 바로 이 오른쪽 공동체적 문화에 가깝습니다. 서로에게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고 비판보다는 긍정과 격려를 나누고 내 것을 기꺼이 나누는 그런 문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문화를 직접 살아내도록 초대받은 겁니다.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을 받는 사람에서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내면화한 그 진실과 사랑이 이제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이 모든 변화의 과정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몇 가지 실제 이야기를 보면 더 와닿을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안에 뿌리 깊은 상처를 발견하고 용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기도 했고요. 또 어떤 어머니는 아들을 소유물처럼 여겼던 자신의 시각을 바꾸게 되었다고 해요.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롭게 엮어진 아름다운 바구니입니다. 그렇다면 그 바구니에 무엇을 담아서 세상에 전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변화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찾아가는 여정에 이 질문이 좋은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